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한 문재인 정부를 선진국에 진입케 하고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공작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스토리가? 예, 기억납니다.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이 흑금성인데 남북을 넘나들면서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아주 애쓰다가 고초를 많이 겪었었죠. 네, 저분이 이제 뭐 일단 아마 형사처벌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흑금성이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1997년 이른바 청풍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청풍 사건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에 아마 집권 세력이 아마 대선에서의 상황을 유리하게 하려고 아마 북한 당국자들한테 휴전선 근방에서 약간 유사 도발을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청풍 사건의 내용이 뭐 말씀하신 대로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오정은 씨, 대북 사업가 한성기 씨, 그리고 안기부 공작원 장석중 씨 세 사람이 모의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건데요. 당시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월 18일이 대선일입니다. 12월 10날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의 리철훈, 김영수, 아태평화위원회 박충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있기 며칠 전 12월 14일, 15일에 걸쳐서 TV 화면에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장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력 시위를 벌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북한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12월 12일까지 기다리다가 북한에서 답이 없으니까 귀국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거죠. 만약에요, 총리님, 이 미수 사건이 현실화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1년 전에 판문점 무력 시위 사건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총선인이 참고로 4월 11일입니다. 4월 4일 날 북한이 판문점 대변인을 통해서 판문점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기습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기관창으로 중무장한 130명을 들여보내서 진지구축 훈련을 합니다. 4월 6일, 7일에도 판문점 서측, 북측에 중무장 병력을 배치해서 진지구축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워치콘2를 발령을 하고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뭐 뻔하죠. 국민들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4월 7일 이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총선을 치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이 압승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총리님, 96년도 총선 직전에 판문점 무력 도발 사건, 그리고 97년 대선 직전에 총풍 사건, 뭔가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아직도 물론 그때하고는 지금 전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이 남북 문제를 보는 안목 자체가 이미 워낙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민주공화국의 절대적인 가치 자체를 훼손하려는 이런 정말 무지한 이런 일들이 이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소위 판문점 무력 도발 사건은 들통이 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형식으로 보면 매우 유사하게
특정 세력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유, 그 가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서로 그런 심정이 간다 하더라도 예, 정부에서 그런 정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97년도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고 이른바 청풍 사건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만천하에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예, 제가 예, 만약에 그때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다면 선거 때만 되면 국가 안보를 담보로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을 아마 특정 정당은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렇게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민주정부 기간 동안에 그런 북풍 사건은 많이 줄어들었고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북풍이 지나간 자리에 건풍이 불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더 킹 보셨습니까? 예, 뭐 그 영화는 본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설마 이게 현실로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검사가 목욕탕에 있는 야당 의원에게 뭔가 서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사실상 재현됐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현재의 유력 야당, 계열 정당 간에 긴밀한 내통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보실까요?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검찰과 현 국민의힘 당 간의 내통 의혹 사례들입니다. 주광덕 의원이요, 2019년 9월 1일 날 조국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흔들어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버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9월 6일 날 김진태 의원이요,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 PC의 포렌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검찰만 가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9월 7일에는요, 당시에 조국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검찰이 정경심의 기소를 어찌 알았는지 그 기소를 전제로 질의를 합니다. 9월 27일 날 주광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하고의 통화 내용도 공개합니다.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소위 내통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감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의원님께서 추리하시는 그 논리 자체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수처가 있지 않았고 모든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에게 불리한 것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하지 않았고, 그런 검찰의 특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전 뭐 그 점에서 의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검찰이 조금 이런 점에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사실은 과거 정권까지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정보 활동을 했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검찰들이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됐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은 국내 정치 사찰 없앴습니다. 소위 IO 정보관들을 전부 다 아무 군데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고 그 조직을 해체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이런 무소불위의 말하자면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한 정도 조직적인
저항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쭉 하신 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진실이 계속 은폐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위 정치검찰과 현재 국민의당이죠. 당시 미래통합당 간의 소위 청부 고발 의혹으로 불리는 내통 사례가 사실상 들통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20년 4월 3일 8일에 걸쳐서 이 작성된 고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손중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 부하 검사가 작성했다고 추정됩니다. 그 고발장이 김웅 당시 총선 후보자 그리고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싱크로율 98%짜리 고발장이 실제로 작성이 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현실이 된 거죠. 총리님, 만약에 이 현재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힘과 내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뭐 가정법이고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특정 정당과 연관을 시켜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대로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왜 검찰이 이 소위 청부 고발장을 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정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총선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달에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표를 만나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시민 장관의 비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검언 유착이 MBC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됩니다. 3월 31일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4월 3일 날 손중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에게 소위 청부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 와중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죠. 이분이 총선 전에 어떻게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해 보려고 여러 차례 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결국 발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과 야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일련의 이 사건들이 결국은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야당이 승리케 하고 그리고 결국 야당이 승리하면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사건 자체가 지금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밝혀지기 전에 제가 섣부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무원 조직과 어떤 뭐 정치 세력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냐는 것들은 워낙 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청부 고발장을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18쪽 결론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섬뜩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들이 국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하게 중단시켜주기 바란다. 이렇게 고발장에 써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을 총선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 만약에 이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가 돼서 윤석열 검찰청장 소관의 대검이 이것을 실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역사를 좀 거슬러서요. 1997년 총풍 사건, 1996년 판문점 무력 개입 사건, 그리고 2020년 소위 건풍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직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에 의한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97년 총풍 사건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정말로 이 국가의 기관, 국가 조직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만약에 이런 엄청난 시도가 있다면 이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기부가 관여됐었고요. 예. 지금의 검찰이 관여되어 있고요. 이 두 기관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야당은 권력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것을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권력 기관을 사유화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그 97년 것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자들이 나중에 전부 아주 중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잘 아시는 대로 헌법 1조에 따라서 주권자의 뜻을 묻는 민주주의의 매우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특정 기관들이 개입해서 그 절차를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이라면 총리님께서 아주 엄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과정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은 밝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 처리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이 문제가 풀려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짧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이게 2015년에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소위 영국에서부터 뉴욕까지 베링 해협을 연결해서 유라시아 횡단 벨트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캐나다하고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네. 런던만 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대륙국가 비전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어도 한 말씀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97년 소위 총풍, 2020년 소위 건풍, 이 모든 것은 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권력기관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